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험한 경매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죠. 일명 도정법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의 이제 그 비례율 관계하고요.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무상 지분율을 계산하는 방식. 과연 재개발 사업의 비례율이 뭔가?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례율이 높아야 전체 권리가액이 높아져서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조합원 전체에 이제 이익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추가 부담금이 적게 낸다는 거죠. 일반 분양이 이제 많고 조합원 수가 적고 일반 분양이 많게 되면 조합원에 대한 사업성이 커져서 추가 부담금이 이제 적어진다는 것이죠. 제일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제 이동 일반 주거 지역에서 많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재개발 사업이 많이 이제 취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건축 사업이 이제 초과 이익 환수제라고 해가지고 또 이익이 이제 줄어들고 해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정부의 강력한 그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맥을 못 쓰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또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또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개발 사업의 비례율, 무상 지분율과의 관계, 그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했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비례율 이해와 이제 계산 방식입니다. 비례율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재개발 사업에서 쓰는 것입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종전 자산이 있습니다. 종전 자산분의 이제 종후 자산 마이너스 사업비 곱하기 100이라는 건데, 이제 종전 자산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재개발 구역이 이제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조합 추진이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있는가가 끝나서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준공으로 하는 그 절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제 추가 부담금이 얼마 내느냐, 내 권리가액이 얼마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일반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감정 평가를 실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사업이 착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삽질한다고 하잖아요. 재개발에서 재건축에서는 좋은 거예요. 삽질한다는 얘기는 사업이 실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려면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종전 자산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다 이제 완공해서 분양 수입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해서 비례율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금을 얼마를 갖다가 이제 내게 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지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전 자산은 재개발 하기 전에 토지하고 건물을 다 감정 평가한 합산 금액이 우리가 종전 자산을 하고요. 종후 자산은 이제 건물이 건축이 돼서 신축 건물이죠. 이제 분양 수입이 되겠죠. 일반 분양이든 어떤 그 조합원 분양이든 상가 분양이든 이게 이제 총 수입으로 이제 자산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후 자산분의 종전 자산분의 종후 자산 관계예요. 그럼 비례율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의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비례율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업 시행인가 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책정된 토지하고 건물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감정평가했다는 것은 전부 다 가가호마다 다 다르죠. 권리가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도로에 접했느냐, 접하지 않느냐, 또 향이 남향이냐, 북향이냐, 1층이냐, 지하냐, 2층이냐, 3층이냐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액은 다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종전 자산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종전 자산분의 종후 자산 마이너스 사업비요. 종사업비.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유리니까 퍼센트를 해야 되겠죠. 종전 자산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토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 금액이고, 종후자산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 멸실한 후에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건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또는 단지 내 상가 있을 때 얻어지는 상가 분양에서 총 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건설 비용, 사업비를 빼게 되면은 요게 이제 종전 자산으로 요거 나누고 곱하기 100하면 이게 비례율이라는 것입니다. 비례율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이에요. 자, 분양 수입이요. 총 분양 수입입니다. 이거 종후자산 이야기죠. 종후자산의 총 분양 수입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사업비가 이제 500억이 들었대요. 건설에 투입된 건설 비용이죠. 그 다음에 종전자산이 있죠. 이게 감정평가, 재개발, 이제 그 철각 재시행하기 전에 이제 토지 건물에 종전자산 평가액이 400억이 들어가서 조합원 총자산이죠. 이건 조합원의 총 분양 수익이고. 자,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제 비례율을 나타내는 산식은 어떻게 되냐. 종전자산 분해라고 있죠. 종전자산이 얼마예요? 종전자산이 평가를 400억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분모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뭐예요? 이제 종후자산이 되겠죠. 종후자산은 뭡니까? 아까 총 분양 수익이라고 했죠. 이게 조합원, 일반 분양, 상가, 종 분양해서 건물을 지어서 얻어지는 이익이 1,000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의 그 사업비, 건설비가, 총 사업비가 아까 얼마나 했습니까? 5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500억. 그렇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라면 비례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4분의 5가 되겠네요. 1,000억 마이너스 500은 400억을 500억 나눈다 이거야. 그러면 얼마요? 125%가 되겠죠. 4, 5, 20, 4, 28. 그래서 500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비례율은 몇 프로다? 125%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내 권리가액이라 했잖아요. 권리가액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종전자산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는 것이 권리가액이라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 부담금을 얼마 내느냐?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있을 거고,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이게 추가 부담금이에요. 예를 들면, 자, 권리가액은 상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종전자산에다가 요 비례율을 곱하는 것이 권리가액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권리가액.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야. 34평에 내가 분양 신청해서 조합원이 5억이래요. 근데 본인의 권리가액이 얼마냐면, 자기가, 여기가 종전자산하고 요 비례율 있죠? 요 곱하니까 3억 7,500에.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하니까 토지 건물이 얼마? 3억. 비례율 곱하니까 125%죠? 그러면 3억 곱하기 125%니까 3억 7,500을 권리가액으로 책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분양가가 33평에 분양가가 5억인데 내가 권리가 인정되는 가격은 내 자산이 토지 건물의 자산의 권리가액이 얼마냐? 비례를 적용해서 3억 7,500 차익이 얼마예요? 1억 2,500원 추가 부담금 여러분이 내셔야 할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 비례율이. 그러니까 비례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권리가액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고 조합원에 전부 다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비례율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비례율이 무조건 이제 높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례율이 높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권리가액은 종전자산분의 종후자산 마이너스 종사업비 곱하기 100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비례율은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근데 권리가액이, 내 거 권리가액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종전자산이요, 감정평가했잖아요. 토지 건물. 이게 낮아야 돼요. 분모가 낮아야 돼요. 종전자산이 낮고, 그 다음에 분양 수익은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줄여야 되겠죠.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권리가액은 전체적으로 뭐한다? 높아진다. 이게. 그렇죠. 이게 종전자산이 낮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조합원들은 잘 모르니까 내 자산,
평가한 거, 권리가액을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해달라는 거예요. 높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높아버리면은, 전체 권리가액이 낮아지는 거이기 때문에, 무관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종전자산이 낮아. 만약 이거 높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사업비를, 이게 높게 되면은, 종후자산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높아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분모가 낮아야 되는데, 분자가 높아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권리가액은 종전자산이 낮아야 되고 종후자산이 수익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모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사업비도 줄여야 권리가액이 높아져서 비례율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례율이 높아야 된다. 비례율이 이제 높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비례율이잖아요. 요 계산은 비례율이 높으면은 권리가액이 높아야 사업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종전자산에 대해서 막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높게 주면은 전체적으로 또 높아져야 되니까 없는 거죠. 이게 낮아야 되는 거고 또 이 분양 수입이 많아야 되지 이게 높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용적률이라는 것은 또 뭔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지 면적분의 우리가 이제 건축, 그죠? 건축의 연면적이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 면적 합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용적률이라고 하잖아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이죠.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거 용적률은 수직으로 얼마만큼 높이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용적률이요. 그죠? 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을 위로, 수직으로 얼마만큼 올릴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를 많이 올려야 일반 분양이 많아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적어지고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대별로 용적률을 높였다는 것은 대지 지분분의 전용 면적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이제 바로 용적률을 계산한 산식이에요. 건폐율은 수평이에요. 수평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평이니까 대지 공지가 크냐, 적냐. 이게 건폐율이 넓으면은 동방거리가 좁아져서 쾌적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줄어들고 용적률이 위로 올라가야 단지 내 동과 동 간격이 넓어서 쾌적성, 바람, 통풍, 채광 이런 것들이 일조권 다 좋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건폐율은 줄이고 위 대신에 위로 용적률이 높아야 된다. 사업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용적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지 지분에 대지 지분 있죠? 전용 면적을 나누면은 이게 몇 프로 용적률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체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이 또 용적률 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무상 지분율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무상 지분율. 자, 재개발에서의 아까 비례율을 산식이고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이제 무상 지분율 가지고 사업성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무상 지분율을 계산한 상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개발 이익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개발 이익이라는 것은 총 분양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빼면 개발 이익이 되고요. 이제 평당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개발 이익을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 평당 개발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 지분율 여기 나와 있죠. 무상 지분율은 뭐냐면 요 평당 개발 이익을 평당의 분양가로 나누면 무상 지분율이 이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무상 지분율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산식은 한번 재건축 사업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면적을 수치를 집어넣어서 한번 추가 부담금 무상 지분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의 조건이 있는데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00평의 어떤 재건축 사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용적률은 250%고요. 평당의 분양가는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평당 건축비는 500만원으로 만약에 이해를 쉽게 해서 하게 합니다. 이렇게 책정했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무상 지분율
개발이익, 평당 개발이익 전부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사업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이 25,000평이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 면적은 대지 면적이 10,00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2.5배를 지어라. 그러니까 10,000평 곱하기 2.5, 250%니까 25,000평이 전체 사업 면적이 되겠죠. 전체 아파트의 건립 면적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10,000평의 대지 면적에다가 250% 용적률을 곱하니까 전체 사업의 면적이 될 거 아니에요? 1 곱하기 2 하니까. 그러면 이제 분양수익 한번 볼게요. 분양수익. 분양수익은, 자, 어떻게 했냐? 분양수익은요. 여기요. 전체 위로 건물을 쌓는 면적이죠. 25,000평에다 여기 평당 분양가를 곱하면 되겠죠. 전체 사업 면적에다가 1,000만원 평당 분양가 1,000만원 하니까 2,500억이 총 분양 수입이 된다. 그럼 총 사업비를 봐야 되겠죠. 총 사업비는,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요? 총 사업비는 25,000평의 건축을 하는데 평당 건축 비용이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000평 곱하기 500만 원을 평당 건축비를 잡으면은 총 사업비는 1,25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개발 이익은 어떨까요? 개발 이익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전체 개발 이익은 뭐라고 했습니까? 총 분양 수익에서 총 분양 수익에서 총 사업비를 빼면 전체 개발 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250억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평당 개발 이익은 여기 나와 있죠? 이 공식. 전체 개발 이익. 전체 1,250억을 뭐로 나눈다겠습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죠? 전체 대지 면적으로 10,000평이죠? 전체 대지 면적 1,250억. 전체 개발 이익이 1,250억. 전체 대지 용적률 아니에요? 요 전체 사업 순수한 대지 면적 얼마예요? 여기 10,000평 나누니까 평당 개발 이익은 1,250만 원이다. 평당 개발 이익은요. 그러면 이제 무상 지분율의 산식은 평당 개발 이익은 평당 분양가로 나누라겠죠? 여기로 평당 개발 이익 나와 있네요. 1,250억 나누기 평당 분양가 1,000만 원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1,250만 원 평당 개발 이익 1,250만 원을 뭐로요? 평당 분양가로 나누라겠죠? 나누면은 무상 지분율은 몇 프로다? 125%다. 그죠? 125%다. 자, 그러면 조합원 A가 대지 지분 20평을 소유하고 있대요. 근데 33평의 분양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면 조합원 A의 권리가액과 추가 부담금 얼마일까 한번 보실까요? 조합원 A의 권리가액은 얼마죠? 대지 지분 20평이죠. 곱하기 아까 무상 지분율이 몇 프로예요? 125%죠. 그러면 25평형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신청했습니까? 33평을 신청했네요. 차액 8평 값만 내면 되겠네. 평당 얼마씩이니까요? 1,000만 원. 그럼 8,000만 원만 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조합원 A의 추가 부담금은 분양가죠. 내가 33평에 했어요. 그러면 33평에 금액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 하지 말고 요 분양가 33평이죠. 빼기 내가 무상으로 받는 평형은 25평이니까 차액이 8평이잖아요.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얼마의 추가 부담금 낸다는 것이죠? 네. 8,0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면 된다. 이게 이제 바로 무상 지분율하고 아까 비례율을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산식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재개발 조정법에서 재개발에 대한 비례율하고 무상 지분율의 어떤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높아야 되고 무상 지분율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추가 부담금이 조합원들이 그 줄어들어서 사업성이 좋다. 조합원이 이익이 간다. 그런 내용, 가장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어떤 그 비례율하고 무상 지분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